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 예. 와, 이건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직도 적응을 못하시네. 역시 어려워요, 이거. 약간 우리 귀염 뽀짝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귀여운 걸 철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계속해서 예. 분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우리 나만 믿고 따라와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수도 그래도 잘 가고 있고 특히나 또 반도체가 확실하게 힘을 불어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FOMC라든지 CPI라든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또 2차 전지 또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든든해요. 에코프로 그룹 좀 보십시오. 또 올라가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 반도체랑 2차 전지 뭐 양대 산맥이 같이 힘을 내면서 올라가 주다 보니까 참 투자할 만 나는 장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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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우, 김민준 전문가님. 넥타이가 아주 그냥 불타오르고 있네요. 굉장히 컬러풀하십니다. 시장 좀 잘 가라고 오늘 빨간색으로 한번 불타오르게 와, 해봤습니다. 화면에는 더 빛나고 있네요. 가슴에 장대양봉이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 기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장대 양봉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2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아주 든든하게 나눠보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화끈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난 전화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겠다. 02-325-8200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냥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서당계 1년차님께서 1등으로 출석해 주셨고 오승님이 2등이네요. 자, 그리고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등장하셨고요. 그리고 동백꽃 피는 날님 지리산 종주님께서 또 올려주셨어요. 진달래님도 손 흔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시간 동안 저희 알차게 한번 채워볼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올려주셔야 돼, 종목을. 맞아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눈이 달렸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종목이네 이러고서 바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초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우리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진단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윤성 FN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8550님께서 올려주신 문제의 종목인데요. 4월경에 지인한테 지인이 좀 추천해서 그 옆 사람 아는 사람에게 추천을 합니다. 예. 잘 만나셨네요. 그렇죠. 근데 잘못 만난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어쨌든 2차 전지의 장비. 소재가 아니라 장비입니다.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가로는 20만 원 중반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만 1,000원이니까 좀 더 가야 돼요. 자, 익절 후에 종목 교체가 생각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도달 가능합니까? 그렇죠. 우리 8550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1,000원이거든요. 그중 10%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5% 급등했지만 어제 흐름 워낙에 좋았고 이 종목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2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69%라는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20만 원 중반까지 거의 지금 나는 100%의 수익을 보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진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그 목표가 도달 가능한 건지 네.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이 윤성 FNC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네. 먼저 박준현 운용영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예, 키워드는 경쟁력 있는 2차 전지 장비 회사다. 알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저는 믹싱 장비 국산화 기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는 경쟁력, 하나는 국산화 기업. 자, 어떠한 기술력이 먼저 느껴지는
기업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준영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예, 예산은 믹싱 장비거든요. 그 믹싱 장비라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원재료를 섞는 과정에서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합비를 잘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의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기업인데 본래 이 회사가 2차 전지 장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라든가 의빈药 쪽에 이런 믹싱 장비를 공급해 왔는데 그 기술을 그대로. 그 기술을 2차 전지 장비 2차 시장에 전지로. 이용을 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게 되게 되면 경쟁 회사들이 돈이 되면 치고 들어오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블루오션 자체가 레드오션 사업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회사가 상당한 어떤 그 블루오션 시장을 앞으로도 2차 전지 장비 시장에서 이어가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좋은 부분 자체가 2차 전지 장비 쪽에 지금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 쪽이 지금 SK온이거든요. 네. 네. SK온에 대한 고객사 매출 비중 자체가 60%고 그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SK온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고객층이다. 최근에 이제 예사가 이제 작년도 주목을 못 받던 것 자체가 SK온이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를 못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면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차전 장비 회사들 자체가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수주 받았고 올해부터 올해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정보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아카데미 자료 준비안이라고 제가 일일이 제가 사업 보고서를 다 뒤져서 뒤진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윤성 FNC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윤성 FNC가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탑 기업이에요. 과거에 윤성 FNC가 상장되기 전에는 PNT였는데 보시게 되면 윤성 FNC가 2022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주한과 1,872억인데 현재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364억이더라고요. 수주잔고가 많다 적다를 비교를 할 때는 전년도 매출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연간 매출하고. 근데 이 회사가 작년 연간 매출이 2,103억이니까 현재 수주잔고 3,364억을 감안하면 약 1년 6개월, 160% 정도, 즉 1년 약간 반 정도 넘어가는 수주잔고를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일거리가 같아요. 그만큼 있다. 네, 그렇죠. 반면에 PNT라는 회사는 와, 작년 연말에 1조 5천억인데 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조 8천억이거든요. PNT는 근데 작년도 12월 말에 작년 연간 매출액이 4,100억이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무려 440%입니다. 4년치 수주잔고를 깔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CIS 같은 경우는 약 4년 8개월 정도. 거의 5년.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수주잔고가 다 높지 않습니까? 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액이 1,167억인데 현재 수주잔고가 6천억이니까 6천억은 최근 들어서 4월 달에 수주잔고를 제가 일부 예산을 좀 포함한 겁니다. 네. 작년 연말 3월 말 기준으로서는 약 4,4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 무슨 말이냐?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 자체가 적다.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예. 그럼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주잔고에 비해서는 매출액 대비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장비 회사들보다 낫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쟁력은 있지만은 수주잔고 자체가 다른 2차 전지 장비 회사에 비해서 수주잔고율이 약간 적다는 측면들 참고를 하셔야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제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이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시장 점유 1위 회사가 PNT라는 회사이니까 PNT라는 회사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현재 윤성 PNC 추정 실적하고 그다음에 PNT 실적을 작년 연말하고 그다음에 일반 1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으니까 1분기 실적과 올해 연간 단위 증권사 추정 실적을 계산해 봤는데 일단 주가를 비교를 할 때는 시가총액을 먼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서 이제 윤성 PNC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고 PNT가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윤성 PNC가 PER 기준에서 30.5배고요. 또 1분기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윤성 PEC가 매출액에 860억 원에 66억 영업이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PNT는 올해 1분기 때 1,040억 원에 영업이익이 윤성 PNC보다 2배 가까이 2배다 더 높은 173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윤성 PNC가 경쟁력 있다고 그랬는데 네.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마진이요. 마진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간 기준에서 그 윤성 PNC가 영업이익률이 14%였습니다. 그걸 네.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서 1분기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7%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 PNT는 어떠냐? PNT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7%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본다면 PNT가 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2차전지 관련 회사들 수지한걸 보여드렸었는데 앞서 엠플러스라든 관련 기업들이 수지한거 많지 않습니까? 네. 이들 기업들 볼 때도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많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요. 그럼 매출액이 많아봐야 실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벌어들인 많이 그렇죠. 적다는 이런 거죠. 부분들 참고하셔야 일만 되는데. 많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주가가 왜 올라왔느냐? 그쵸. 저는 수급 이슈라고 봐요. 수급 이슈가 예사가 상장된 지가 작년 11월 달에 상장됐고요. 공모가가 49,000원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 11월 달에 상장될 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쟁률이 1.7대 1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거의 미달 가까웠어요. 네. 그렇군요. 거의 그 정도 안 인기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네. 주가가 지금 5배 5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예사가 뭐가 있었느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수급 이슈 자체는 앞서 예사가 약 상장 주식 수가 79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대주주 물량을 감안하면 유통 물량이 약 30%도 채 안 됩니다. 30%가 안 되는데 예사가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것 자체가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국인 수급이 스몰캡에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유입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지수가 애국이 많아요. 네. 이 부분들. 그래서 저는 유통 물량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유통 물량이 적은 상태에다가 MSCI 지수가 편입이 좀 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대부분 상장된 이후에 일부 기업들이 3개월,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이 사람 보니까 3개월, 6개월 보유예수 물량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강세를 이끌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회사 자체로서의 그런 매력보다는 수급 이슈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더 수급 단점이 이슈가 좀 되겠네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은 점도 가지고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한 좀 든든한 어떤 기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것 그렇죠. 같고 따라서 좀 대응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믹싱 장비 국산화 기업이다라는 키워드였어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는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왜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 방송을 다 털어서 네. 오늘 박준현님 제일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피와 땀이 제가 봤을 땐 누가 있는. 판도라 상자예요. 그래요? 열어버렸군요. 네, 저는 이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아까 시청자분들이 보셨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VOD로 보시면 꼭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1위는 M+입니다. 전년 대비 수정과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대.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성 FNC는 이제 우리가 그 장비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 네.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등등이 있는데 믹싱 공정이 가장 선두에 쓴다고 좀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네. 그런데 고객사들이 일단 그 굉장히 좋습니다. SK온이라든지 SK온 비전 거의 50% 되고요.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한 40% 정도 되고요. 리비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가 굉장히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 4세대 이제 믹싱 이 시스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중장기 이제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리고 연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87억 정도 장비 수주를 했어요. 지금. 상당히 호재거리가 있었죠. 그렇죠. 공모가 되고 나서 상장시키고 나서 39,000원에 주가가 시작을 해서 근데 20만 원까지 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장비 종목이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배터리 3사 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캐파 증설을 좀 해가고 있고 네. SDI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북미 쪽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었다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3사들이 캐파 증설하니까 장비들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올해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까 표가 나왔듯이 보셨지만 네. 전년 동기 대비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를 보게 되면 일단 탑티어 세 군데가 PNT, M+, CIS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네요. 그 안에 일단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A+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분기 A+는 82억을 찍었는데 네. 윤성 FNC는 60억대죠. 지금 이런 것도 비교 대상이 좀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그 운영님께서는 이제 수급 이슈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외인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를 좀 하고요.
일명 좀 공모가 바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 부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호회수 물량이 출하되는 게 많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거든요. 최고 뭐 3개월 뒤에 보호회수 물량이 얼마가 출하된다, 6개월 뒤에 얼마가 부담이죠. 네. 왜냐하면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웠다. 그런데 다른 장비 종목들 대비했을 때 역시나 그 뭐 북미 쪽 매출 비중이 맞느냐,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맞느냐 각각 다릅니다만은 네. 좀 과도하게 밸류가 많이 부과되지 않았냐. 아, 높군요. 2차 장비가 PNT가 지금 12배, 11배인데 여기 네. 50배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거는 좀 과도하다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윤성 FNC의 주가 급등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포인트들을 또 같이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 윤성 FNC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믹싱 장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대용량 믹서를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경쟁력도 있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그런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그럼 이 2차 전지 배터리나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믹싱 장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건지 글쎄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비의 과정을 보게 되면 네. 활성화 공정, 조립 공정도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뭐 어느 공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러면 섭섭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장비의 초입부에 이제 믹싱 장비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네네. 그리고 차세대 믹싱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측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투자에 적극적이에요. 이런 부분. FNC가? 네, 그렇죠. IPO 상장시켜서 돈도 지금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유보율을 네네.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다른 회사들을 보게 되면 유보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성 FNC가 지금 부채 비율이 132돼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200% 가까이 돼요. 빚이 많다. 그렇죠. 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돈에 관해서도 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비의 공정 과정이 활성화 공정이냐 조립 공정이냐 어느 중요도를 떠나서 네. 그 수주 잔고를 결국은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립 공정이나 활성화 공정에는 무엇이 됐던 간에 배터리 3사 셀 업체에서 이 공정 과정이 필요하니 장비를 많이 다오 이렇게 되는 게 수주 잔고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 벌죠. 그러면 윤성 FNC가 작년 기준으로 160%잖아요. 네. 어찌됐건 선택을 160%밖에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러네요. 폭발적인 매출액 상승이죠.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전반적인 프리미엄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주가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지만 윤성 FNC는 그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쪽이에요. 미싱 장비냐 조립 장비냐 이런 부분 여하를 떠나서 네네. 윤성 FNC가 이 주가가 조금 더 타당성이 있으려면 네. 적어도 탑티어 세 군데인 매출 지금 수주 잔고율이 400% 그래야죠. 넘어가는 기업들만큼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장비주에서 대장주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겠습니다만은 PNT 롤트롤 장비를 대장주로 보는데 PNT의 밸류에이션을 4배 이상 받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장비 공정 중에서 가장 좀 탑티어 기술력을 뽑았던 게 롤트롤이거든요. 네. 여기 윤성 FNC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완료가 아니고. 완료가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발목을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도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 20만 원 중반대까지 지금 목표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떨까요? 뭐 제 목표가라는 것은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그 자격증이 이제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자격증입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수학 공식이 많은데 뭐 저의 주관적인 목표가입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가는 지금이라도 고밸류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려도 저는 이유가 타당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목표가보다 뭐 밸류 이런 부분보다 그 주식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네네.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적어도 확신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주식 갖고 있는데 편안해 잠도 자라. 네. 근데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6시부터 네. HTS를 켜요. 아, 네.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7시에 또 켜요. 아, 몸은 알고. 8시에 켜고. 뭔가 하루 이슈가 종일 없나? HTS 열어보니 50번이에요. 아. 이러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코인도 우리 아니고. 시청자님의 뭐 20만 원대 중반까지 나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관적인 분석을 밸류 부담이 있다. 선반영됐다고 평가를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도 좀 과도한 주가 흐름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내일 전략 매도 의견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신 지가 2달도 채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 70% 충분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박준영 운용한테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그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가는 건데요. 통상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수급이 딱 들어오는 거는 그 편입의 좋은 점. 다만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둘까요? 일단은 그 5월 31일 날 발표, 그 6월 1일부터 MSCI 스몰캡 지수에 예. 편입이 예사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일단은 매수가 압도적으로 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유입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수급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 유통 물량이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7억밖에 안 돼요. 자본금 7억짜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1조 6천억짜리가. 진짜 저 얼마 안 되네요. 거의 안 됩니다. 네. 이게 700만, 800만 주밖에 안 돼요. 어떻게 1조에 이게? 대주주가 70%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MSCI 그 스몰캡 지수에 편입돼 있으니까 또 네네. 주가가 예사 시가총 1조 6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스몰캡 주고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구조예요. 외국인 투자가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떠냐? 이제 제가 이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예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시그널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거 벌써요? 대차장고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대차장고가 이제 팍 올라간 거거든요. 올 19일부터 지금 거의 급하게 20만 올라갔네. 원대까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뭐냐면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는 자체는 뭐예요? 이제 공매도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식을 빌려 놓은 겁니다. 아직 공매도는 안 쳤어요.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늘었어요. 최근에 20만 원 올라서면서. 예, 그 6만 주, 7만 원이 되지, 7만 주인데 지금 20만 주 때까지 늘어났어요. 예, 앞으로 더 이거는 6월 12일 자료니까 엊그제 주가 급등할 때 자료니까 그래서 뭐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야. 다만 현재 차트로 봐서는 약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22만 원. 22만 네. 네, 그다음에 네. 손절 가격은 19만 8천 원. 그렇게 본다더라 앞서 이제 저도 있지만은 PNT 주가가 엄청 싼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예. 이 종목보다 이쪽 업황을 좋아하는 안정적으로 그쪽이 낫다는 거죠. 잠 못 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지면 잠 못 잡니다. 무섭게 빠질 예, 것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거는 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인 것 같고 네네.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본다 한다면 PNT 주가가 싸다. 예, 다른 여타 종목도 앞서 수장과 많은 주식들 상장하고 주가니까 장비 회사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밤 꿀잠을 위해서는 그렇죠. 윤성 FNC를 빠르게 또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전해드렸네요. 네네. 자, 그러면 윤성 FNC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신층 분석을 만나봤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경쟁력 있는 2차 전지 장비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지만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네, 네. 따라서 목표가 22만 원으로 매도 사인 주셨고 손절가 19만 8천 원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은요. 믹싱 장비 국산화 기업이다라는 포인트였고요. 역시나 빠르게 매도 의견을 전해주셨거든요. 목표가 손절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량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성 FNC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와,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그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괜히 내 종목 해도 될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지금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2-8200번 이거 하시면 최소한 불안해서 몇 번씩 누구처럼 HTS든 MTS든 열지 50번씩 않아도 됩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 누구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불안감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네. 편안한 밤을 약속해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바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채택이 잘 되면 이렇게 심층 분석도 받을 수 있죠. 맞아요. 2부에서는 또 특별 진단으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피디하게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아직까지
이 종목을 아직 많이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이 이러면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러네. 맞아요. 기회는. 안 이럴 보일 때 때. 해야 돼요. 자, 늘 토마토를 믿고 따라갑니다. 좋은 우상향님 마음가짐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자 유튜브에서 볼 텐데요. 한강님께서 아까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코스모 화학입니다. 54,200원의 비중은 8%. 이제 그리 많지는 않으시고 약간 수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최근에 한번 올라가서 94,600원까지 갔다가 다 내려왔죠. 이제 그러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쭉 하고 있어서 수급상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운용령님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화학입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음봉이 나왔고,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계속 신고가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가 좀 무섭게 갑니다. 자, 20만 원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던 주식 같은데 지금 23만 원까지 왔어요. 제가 모르는 근데 이 거예요. 종목은 지금 신고가가 고점이 94,600원인데 지금 6만 원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빨리 달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 종목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모에서 앞서 지분 27%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이 회사 실적 자체는 향후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쪽에서 수익을 2025년도에 지금 예상치가 단기 수익 1,400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법 이익이 대충 보면 한 4,500억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또 부분이고. 왜냐면 예사는 본업 자체가 이산화 티타늄 쪽이거든요. 근데 예사도 아마 2차 전지와 관련된 광물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아마 다각화 쪽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도 주가에 반영이 좀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예사는 지금 시가총액 2조 원대고 앞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7조 원대 회사니까 코스모 신소재 지분 가치가 2조 원이지 않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네. 그렇죠. 지금 7조 원이고 지분 27%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 2조 원대니까 어떤 지분 가치에 해당되는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결국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오늘 강하게 고점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빠졌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종목도 수급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삽니다. 지금 빨간 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은 좀 다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코스모 화학은 외국인이 다 팔고 코스모 있는데. 화학은 지금 반대로 팔고 있죠. 예. 결국 외국인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를 산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런 거네요. 요즘 외국인 수급이 그렇습니다. 요즘 오늘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또 반도체를 사다 보니까 다른 것들 다 팔았거든요. 전체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팔았으니까 네. 요즘 외국인들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있는 선 내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냥. 예,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래. 오늘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외국 투자가 살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여타 현대차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주식은 아침에 따라 샀으면 안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 화학을 팔아서 아마 코스모 신소재를 사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될지.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2025년도 밸류 자체가 PER이 50배거든요. 네. 에코프로 BM보다 비싸고 LNF가 지금 PER이 2025년도에 지금 14배, 15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후발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익 성장률이 더 가파를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증권사 쪽에서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오늘 코스모 화학 자체는 계속 수급도 꺾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조금 고점 돌파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코스모 신소재가 갈 때 갔어야 되는지 못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수익 내셨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일단은 이 정도 보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6만 3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도 현재 2차 전지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6만 4, 5천 원 정도 올해 4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가 6만 4,800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1차적인 어떤 목표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앞서 다 중장기로 본다 한다면 코스모 신소재 실적 증가에 따라서 계속 지분법 이익이 앞서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500억, 600억 증가될 거고 그 이후에는 700억 늘어나니까 가치는 계속 증가되겠죠. 장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6만 4천 원 정도 언저리를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얼마예요, 그럼? 이거는 뭐 손절 가격은 일단은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7천 원 정도 언저리 그 가격대가 우리 시청자 여전히 수익 구간인데 일단 5만 7천 원 정도를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모화 수익권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음봉 딱 뜨자마자 바로 그냥 분위기가 바뀌나? 막 이러면서 약간 감각적으로 던지신 거 그럴 아닌가? 수 있죠, 그럴 수 이런 생각 있죠. 드는데요. 목표가가 64,000원에서 65,000원, 손절가 57,000원인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까지 동시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있는 돈 내에서 움직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상황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시장의 시선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을 진단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종목을 올려주시는 가운데 살려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거든요. 살려님, 오늘 돈 얼마 쓰시는 겁니까? 아까 오후에도 쓰시더만. 그러셨어요? 만원, 오늘 22,000원 쓰셨어요. 이건희코님 회사에 감금된 거 아니냐. 멘트와 감금이라뇨. 함께. 제가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도 나갔겠지만 네. 이제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네.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인데 전문가님 이게 어쨌든 예상치 하회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오늘 이건희 코님 오시니까 분위기 좋은데요? 그런가요? 나스닥 차트 맞아요. 모습 보시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역시나 그 선물 차트 모습이 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0.6% 상승으로 가는. 어제도 지금 장대 양봉이 좀 섰거든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인데. 물가가 역시 예상치에 좀 부합하게 나왔고 이제 4%대고 다음번에 CPI가 나오면 이제 3%대 진입하는 게 아닌가. 내심 이런 기대합니다. 기대감이 있겠죠. 연준에 이제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해도 2.5%대고 뭐 보통 물가가 2%대를 생각하니까 언젠가는 도달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은 뭐 단편적으로 내일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공은 역시나 FMC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확실히 우리가 좀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빨갛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쵸. 인천 여사님 반갑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진단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43,2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좀 이전에 이미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지난번에 5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3분의 2 정도는 익절을 하신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5%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 좀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4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잘 끌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답답하시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덕산 네오룩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으로 들어볼게요. 네, 그때 진입 그 가격대 시기를 좀 보니까 3월달 정도에 사신 것 같고 뭐 사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지지 눌림목 62동 평균선 나왔을 때 사신 것 같고 최근에 네. 또 그때 그 3월에 OLED 바람이 약간 불었거든요. 전방 산업이 좀 호조로 갈 것이다. 소비도 좀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애플 쪽이죠. 애플 그 아이패드라고 하는데 아이패드? OLED 채용을 좀 할 것이다. 이런 그거 내용들 아니구나. 예. 이슈가 3월달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이제 3월 29일날 51,000원까지 갔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뭐였겠습니까? 실적 이슈였죠.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5월에 나오는데 예. 덕산 네오로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OLED 그 소재 쪽인데 저기나 전공 수송 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주요 고객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1분기 실적들이 웬만한 기업들 빼고는 네. 다 좀 눈높이도 높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네,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는 쪽이었거든요. 예, 예. 받아들이시고 그렇군요. 단지 이제 기대감 쪽인 것 같아요. 모든 섹터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덕산 네로스도 그러면 2분기 때도 실적이 1분기 대비 좀 올라올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좋아질 거고요. 그래도 전년 동기 2분기 기준으로는 아마 낮은 수준일 거예요. 3분기 정도 돼야지만 전년 동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고 네네. 일단 그 덕산 네오룩스가 뭐 OLED만은 그 소재 쪽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침이 없을 것 같고 수급 상황도 제한된 수급과 요즘에 거래 대금이지 않습니까? 네. 나쁘지 않은 상황 속인데 주가 탄력성에 관해서 부분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가는 종목들만 좀 가고 맞죠. 그렇죠. 늘 올해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강력하게 주도주 안에서만 승부를 좀 봐라. 네. 경기 침체 국면. 되게 중요하네. 지나고 나가 보니까. 그렇죠. 저는 올해 계속 그랬거든요. 네. 주도주 안에서만 한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뭐 5G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테마도 하고 이렇지만 선택의 폭이 넓죠. 네, 전기 침체고 유동성이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요즘 돌아가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네. 자동차,
뭐 신재생, 조선기계, 제약바이오 딱 이거 정해져 있거든요. 뱅글뱅글 돌죠. 네, 그런데 OLED 쪽에 수급과 매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전방산업이 이제 좀 나아질 거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 경직성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굳이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손절은 필요 없을 것 다행입니다. 같고요. 네. 하방 경직성이 4만 원대는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 투자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투자 하신다면 지난번에 찍었던 5만 천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3분기가 지금 이제 돌입이 되는데 7월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3분기 정도부터는 그 덕산 네록스도 전년 동기 기준으로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수치들이 가이던스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높은 단계 기간 투자를 3, 4분기까지 하시고 네. 이왕지사 익절을 하고 지금 이 흔히 말하는 까치밥 이것만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네. 실적이 좀 기반되고 전방산업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 종목들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즉 심리도에서 밀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시되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 익절한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4만 원대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밀리면 추가 매수는 5%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덕산 웨어록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만 충분히 주신다면 5만 3천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이 김에 나는 수익을 더 키워볼까? 4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인천 여사님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는 옥냐님께서 네. 밤까지 계시는군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키이스트입니다. 12,310원. 높아요. 그러네요. 네. 비중은 7%.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10,000원대로 낮추면 추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키이스트가 8,500원이고 어제 오늘 좀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키이스트 11,000원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8,50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올라왔죠. 네. 뭐 주가가 올라갈 이유 없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굳이 따지면 최근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같이. 이제 후발주로서 뭐 키스트라든 관련 종목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YG라든가 JYP라든가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 네. 자체가 딱 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 향후의 전망 수익률도 자체도 있고. 그렇죠. 네. 올라갈 만해요. 근데 키스트나 회사 자체는 이 회사가 주업 자체가 드라마 제작이에요. 드라마 네. 제작 콘텐츠입니다. 네. 쭉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쫙 봤더니 한 3, 40편 가까이 되는데 히트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도와 올해 드라마 제작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 쪽이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예사가 이제 키스트가 SM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였는데 네. 이번 SM이 이제 이수만 씨가 지분 매각을 하면서 단독 경영체제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 해가지고 돈 안 되거든요. 예, 돈 안 됩니다. 가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기 안 돼, 돈도 안 돼요. 본래 예사가 알기로 키스트가 아마 보아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아마 히트를 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떠난 거니까 작년도에 매출 620원에 영업 적자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10,000원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저는 팔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10,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약간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700~800원이에요.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라면 8,800원도 언저리 정도에서 이 가격대 8,800원 잘해야 이제 9,000원도 언저리 정도 되는데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거 뭐 수급 오늘 뭐 수급 주체가 오늘 애국인 투자가를 27,000주 샀는데 애국인 뭐 검은 머리 애국이 성격인 것 같고요. 이거 거래량 자체가 약간 늘어나서 약간 지금 관심권에 들어와 있는 쪽인데 후발주자라서 가격 맞추기 과정이니까 실적이 따라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8,8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 가격일 것 같습니다. 네, 운영위원님 실적이나 이런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그냥 가차 없으시네요. 자, 어쨌든 교체입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8,700원에서 8,800원 또 9,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엔터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간 성격 정도로 좀 분석이 되니까요. 키이스트 관련해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문의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셀트리
셀트리온입니다. 아, 큽니다. 웰군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예. 17만 550원 매수가, 비중은 21% 가지고 계시는데 금리 동결과 인하의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금리랑요? 금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셀트리온으로 좀 뭔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건지. 전 연결이 안 됩니다. 일단은 김민주 네. 전문가님께서는 연결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이분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땐 박준영 의원님 팬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꿀까요? 왜냐하면 그 박준영 의원님 설명하셔서 제약바이오 그룹들은 재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 기조에서는 은행에서 돈 빌려오기가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 관점에서. 그런데 그래서. 셀트리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 그래요? 셀트리온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셀트리온은 LG화학이나 이런 데 보시면 부채 비율이 다 100%가 넘습니다.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셀트리온 부채 비율이 30%대예요. 정말로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정말로 제약바이오에서는 몇 종목 안 되는 쪽인데 실적이 늘었어요. 대단한데요? 그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은 그 아무래도 그 코로나 대유행 시절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셀트리온만 개발에 결국은 성공했다. 치료제에 관해서 그 수많은 기업들이 치료제 한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뭐 다 속 들어갔죠 지금. 그렇죠. 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치료제는 안 되겠다. 네, 그 셀트리온도 그런 노이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겪었던 것 같고 셀트리온 자체는 일단 안정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쪽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램시마, SG, 호주마, 트록시마 모두 다 상관이 없고요. 그렇군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럽에서 잘 팔리죠. 이제 그 셀트리온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빵빵한 거죠. 네, 탄탄한 거죠. 정말 탄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아바스틴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으로 뭐 관절염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거의 유럽 쪽 품목 허가, FDA 뭐 준비 뭐 다 이렇게 돼 있는 쪽이에요. 견조하네요. 그래서 이미 나열할 수 없는 정도고요. 네. 그래서 하방 정식성 다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우리 또 이제 오너 리스크보다는 오너에 대한 약간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 딱 한마디로 정리했거든요. 기업의 어떤 연관성과는 무관한 거다. 그냥 개인사다. 네, 개인사죠.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네. 기업 경영은 기업 경영입니다. 저는 쿨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17만 원대 사셨다 그랬거든요. 뭐 재무 문제 없고 실적 문제 없고 파이프라인 임상 3상 가 있는 거 수도 없이 많고요. 휴미라 아까 그 아바스틴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결국은 수급이신 것 같아요. 네. 결국 수급이. 그렇죠. 최근에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셀트리온도 상당히 강성주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좀 치밀치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보시게 되면 개인 수급들이 5월 25일부터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시장에 제한된 수급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시속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결국은 개인 유동성 장세로는 시장이 견인차 역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하죠. 외국인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네. 기관도 파니까 주가가 올라갈 원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은. 개인만으로만 가는 거군요. 네, 수급 대단합니다.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21%인데 셀트리온은 조금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15만 원대, 15만 5천 원까지 좀 흘러내리면 네. 추가 매수 9% 해가지고 30% 채워서 가시고요. 이 주가는 20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합니다. 20만 원.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바닥권 인식론은 좀 있다. 그리고 뭐 탑티어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실적이 좀 기반되는 중견 제약업체,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종목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일정 부분 반등 다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금리 동결 아까 한다. 그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까지 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 정도 레인지 범위 9%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2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셀트리온을 매수했다라고 하셨지만 금리 네. 인하와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더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 네. 15만 5천 원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20만 원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셀트리온 했고요. 다음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황원수님 거 종목 볼 텐데요. 네. 태광입니다. 태광. 네, 태광. 지금 매수 가격이 17,950원.
근데 현재 종가가 17,670원. 비슷하죠. 그런 상태에서 비중이 10%를 담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좀 고점 매수인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꼭대기에 사지 않았나. 향후에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점인가요? 낮진 않네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위원님, 태광이 높이 사서 걱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뭐 차트로 본다 한다면 고점에 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향후의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가 뭐 피팅 회사지 않습니까? 네. 뭐 간 이음새 회사잖아요. 맞아요. 간 이음새 회사인데 이들 관련 회사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맞아요. DK라 관련 종목들이 이제 피팅 회사들인데 실적들이 이번 1분기 때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태광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아마 199억 나왔을 겁니다.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이 났고요. 좋네요. 성광밴드도 그렇고 다 좋게 나왔어요. 이들 전방 산업이 이제 조선 피팅 자체가 이제 조선 기자재도 조선업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 플랜트 쪽에 중동 쪽에서 건설회사도 수주를 많이 받으면 네네. 이게 석유화 플랜트 쪽에 간 이음새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해상 플랜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동 쪽에 중동은 그건 해상은 석유화 아니군요. 플랜트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림 산업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과거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수주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가 활발히 전개될 때 이들 피팅 회사들이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해외 수주가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작년부터 피팅 회사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단가가 높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건설 해외 쪽에 수주가 더 증가된다 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주가 수준 자체는 주가 지금 엄청 쌉니다. 근데 이게 주가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요즘 요즘 시장의 관심 자체가 반도체, 2차 전지 아니면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안 가지 않습니까? 관심 쪽이 아니에요. 네, 관심이 안 갑니다. 경기 관련 종목들. 최근에 조선 주가 약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다시 또 오늘처럼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심이 쏠려버리면 못 맞아요. 가거든요. 지속이 안 예, 네,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 뭐냐? 이들 종목들을 가기 위해서는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민감지 쪽에 시장의 바람이 조금 이동이 좀 돼야 됩니다. 네, 그때 시점이 언제 되겠습니까? 내년? 일단 하반기 정도 돼야 하반기? 되죠. 왜냐하면 하반기 정도 가야지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연착륙이 될지 침체에 빠질지 결정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사용을 한다든가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 경기 민감지 쪽으로 방향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밸류를 본다 한다면 보시면 아마 그 영업이 650억이면 아마 최대 지적일 거예요. 과거에 회사가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금융위기 전후에 2008, 9년대 주가 3만 9천 원 갈 때도 이때 아마 영업이익이 이 정도 이익이 안 났었어요.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회사들이 또 부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피팅 회사다 보니까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광이나 성광밴드 자체가 부산의 녹산공단 쪽에 대규모 아마 부산 쪽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거제도 들어간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부지들이 크거든요. 대규모 자산주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실적까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자체가 PR이 지금 10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지금 8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탄탄하네요. 그래서 주가 빠진 거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쪽에서 관심이 없어서 못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빠지면 비중이 10%면 더 사셔도 되지 않겠는가. 네. 충분히 이쪽으로 바람이 쏠리면 2만 4, 5천 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기업 내용이니까 차트를 본다 한다면 좀 무거워 보이지만은 실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충분히 이 종목만 못 가는 게 아니니까 길게 흐름을 본다 한다면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2만 3, 4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 추가적으로 17,000원, 2,3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좀 넣으셔가지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때 주가가 올라갈 때가 5월 9일이거든요. 19,300원까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갈 만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 못 가는 거니까 추가 매수 관점 최소한 2만 이상까지 보유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관심이 좀 저조하다라는 거. 돈이 아주 많은 기업 같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17,000원까지 내려오면 초반에서 사치면 되고 24,000원에서 25,000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일 시멘트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150원에 10%입니다. 13,150원에 10%. 그럼 요거 네네.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요게 최근에 사셨어요?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셨구나. 올해 네네. 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또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12,750원으로 지금 순실을 살짝 보고 계시는데 어떤 네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것이 7월 달쯤 되면은 뭐 시멘트 가격도 인상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수를 좀 했는데요. 네네. 그 처음에 10,000원대에서 올라가다가 만한 12,000원, 11,000 얼마 이 정도 올라가서 좀 사봤더니 그 뒤로 좀 떨어지길래 이게 네. 잘못 매수를 한 건지 너무 빨리 한 거가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 작용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한번 진단을 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 한일 글쎄요. 시멘트를 사신 거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님이 이제 모멘텀을 보고 샀다. 시멘트 네. 가격 이상 맞고요. 쌍용 CNE에서 이제 레미콘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게 지금 시멘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시멘트가 이제 쌍용 CNE가 업계 1위긴 한데 탑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밸류?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 여기까지 내다보셨다면 정말 고수시죠. 그러니까 고수들이 이러한 고민들이 좀 생기면서 간간히 그 실수를 저지르는데 네. 자 한일 시멘트가 밸류에이션도 다른 시멘트 종목들 대비 가장 쌉니다. PER 6배, 7배예요. 배당 메리트도 괜찮고요. 영업이익률도 10%대입니다. 그리고 재무도 가장 튼튼해요. 한일 시멘트가 다른 데도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다 100%가 넘습니다. 근데 한일 시멘트는 50%대요. 그러면 시장님 지금 밸류, 배당, 영업이익률, 재무 다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모멘텀. 근데 우리 시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고수분들이 가끔가다 이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까 근데 우리 박준현님 설명하셨지만 저도 그랬고 시장이 지금 제한된 수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요. 그래서 시멘트 인상 모멘텀을 받고 주가도 지금 하방 경직성도 차트 모습 보시면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 수급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좀 오주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서 1분기에 효과를 봤거든요. 시멘트 가격이 작년에 11월에 인상을 했어요. 또 올린 거, 또 올립니다. 그래서 그 1분기 실적이 대거 좋아졌어요. 한일 시멘트는 특히나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멘트 가격이 올해 인상이 1월에 있겠다 싶어서 그 성신량의 매매를 해봤거든요. 네. 결국은 주가가 갔는데 수익률을 못 냈습니다. 지쳐가지고 주가가 이 지금 성신량에 보시게 되면 13,78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수급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장님이 모멘텀도 좋고 제대로 다 짚으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좀 기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가치질 성격들.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은 올해 떨어졌습니다. 네. 5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레미코너과나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이 입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아, 유연탄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올리냐, 또 이거. 올리냐. 네, 14% 그렇죠. 정도 올리겠다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힘들다 이런 뜻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환율 때문에 다 상쇄됐다. 네. 그래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쪽이 이유가 다르죠. 이번에 올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 시멘트 업계들이 유연탄 가격이 떨어져서 올리는 이유는 그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끌어모으는 들고요. 거군요.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사점이 일단 비중이 10%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찰병 정도 보내줬다 생각하시고 네. 보유하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은 그 손절 사인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하방 경직성 더 봐야 확보, 되는군요. 밸류, 배당, 네. 영업이익률, 재무, 삼박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장이 주도주의 안에서 제한된 수급 속에서 순환매가 이루고 있으니 수급과 매기가 빠르게 오진 않는다. 그런데 기간 투자만 좀 하시면 충분히 1차 목표가 15,000원 정도까지 도달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보니까 19,000원 제시를 했던데 거기까지는 좀 단편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기간 투자를 더 해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 안에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매매나 투자를 하시면 네. 조금 빠르게 기대 승률이 좋아지죠. 시간 차이군요. 네, 관심의 그래서 차이니까. 가져가 가시되 저는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그러니까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는 2차는 17,000원. 17,0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12,000원이요? 네, 네, 이거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여기서 한 5% 정도 추가 말씀은 필요가 없겠네요. 추가 매수는 그렇죠.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추가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잘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고맙습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할 테니까요.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한일시멘트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2부 공통 종목 말씀드리고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또 이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 게임 지금 갖고 있는 네오위즈가 되겠는데요. 2부 첫 종목이 될 테니까 요거 올리신 분께서는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럼, 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